S마크는 원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직물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면사, 혼방사, 코마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후발 경쟁국의 대량 저가 공세,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첨단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의 섬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마크가 액화 수소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마크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도 저희 둘이 같네요. 네. 여태까지 강태훈 전문가가 나왔던 종목에서 네. 가장 실망한 종목 중에 하나. 가장 실망한 종목. 지난주도 가장 좋은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은 가장 실망스럽다고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 S마크라는 종목이 기업적인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에게도 얘는 그냥 저도 좀 실망할 그런 종목이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처를 버리고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S마크 같은 경우도 과거의 상호를 본다라고 하면 얘는 가이라는 업종이에요. 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네.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나레이션을 깔았다시피 얘는 원래 섬유 제조라든지 네. 이 유통을 이제 핵심 사업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S마크라는 이 상호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내수 시장의 뭐 침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보다 보니까 섬유, 의료, 의복 이런 쪽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게 얘네가 IT라든지 네. 뭐 화장품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업종으로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끌고 가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이 S마크라는 종목이 이런 업종으로서 성공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S마크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좀 하고 싶은 거는 네. 이 S마크라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가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가주가 실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급등할 수 있는 시즌이 이제 연말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아, 근데 그런가요? S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저가예요. 지금 아마 오늘 종가상 봤을 때 915원? 900원대였던 네, 걸로. 900원대일 네. 겁니다. 이거는 거의 동전주라는 거는 진짜 저가주를 뛰어넘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의 무시하고 뭐 욕하는 그런 종목이죠. 네. 그런 종목인데 네. 우리가 주가가 보통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네. 그럼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장난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S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후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게 네. 보통 이제 상장 폐지가 있죠. 실제 상장 실제 상장 심사 기간이 있어요. 그게 보통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데 매년 초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S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 적자에다가 2년 연속 이제 음봉으로다 주가가 계속 매년마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상장 폐지되기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제일 좋은 종목인데 위험해요. 네. 이런 종목이 장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안 당하려고 해요. 이 상장 폐지를 그쵸?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도 뭐냐면은 상장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이 증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S마크는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마저 말이 끊긴다. 없으면, 네. 그럼 얘네들은 거의 그냥 이제는 뭐 상장 폐지가 아니라 기업을 그냥 엎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주가에서 한번 장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자라 하더라도 네. 쉽게 상장 폐지는 못 돼요. 왜냐하면 뭐 쉬운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도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간 종목이 있지만 네. 분명히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을 갑자기 상장 폐지시킨다 못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그런 작업 때문에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면 이런 작업이 과연 이루어지기 위한 밑바탕이 지금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S마크라는 종목을 이제 보면서 얘는 지금 그런 작업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들고 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뉴스. 이제 뉴스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쟤네를 하나하나 닦아보면 그림을 한 10개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내진 못했고 보면 S마크 추가 상장 12장이 계속 들어오죠. 나오네요. 네. 근데 저게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S마크 쪽에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돼요. 네. 근데 전환사채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때나 그 주식으로 상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기간 안에만 상장을 하면 되지 굳이 전환사채로 추가 상장 안 해도 돼요.
굳이. 근데 지금 얘네가 저 뉴스를 하나씩 까본다라고 하면은 네. 전환산채 발행 단가가 얼마냐고 하면요. 2,500에서 2,600원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내가 이걸 추가 상장시킨다는 거는 상장되자마자 마이너스 70%라는 거의 손해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얘네가 지금 주식수를, 이 상장된 주식수를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 판단되고 있고 네. 그 자금이 제가 뭐 한 10억, 5억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무시하겠는데 네. 최근에 상장된 이 물량만 하더라도 60억에서 70억 가량의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 지금 이미 2년 연속 적자에다가 네. 계속 매년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장난이 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2,600원에 상장시킨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S마크라는 종목은 기업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이 녀석이 지금 장난을 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는 관점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추가 상장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상승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적인 요소를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네. 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기업이 엎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무서운 단어가 섬뜩한, 네,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그 1,700개 해당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굳이 뭐 S마크를 가지고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과연 이제 강태원 전문가만이 이 종목을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소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예, 반대로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한마디로 정리를. 네. 예, 1년 사이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무려 3번 정도를 했다. 예, 3번 정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네. 최대주에 대한 그런 지분 자체가 한 자리 정도로 이제 없을 정도로 해서 아주 미약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과거에 그 미래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미래산업이 정치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그 주인이 없어요. 예, 주인이 주인이요? 없습니다. 예, 주인이 없어요. 그냥 개인이 주인이야. 예, 지분을 누가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누구 테마 정책으로 해서 정치 테마주로 해서 묶여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동전주였다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 5,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동전주로 전락했던 이제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서 크게 올라갔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 변경이 되기 전에 가이라는 그 이제 이런 명이었거든요. 기업명이. 네. 그러니까 그때 누구 정치 테마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첫 번째가 최대주가 이제 변경이 되었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네. 그리고 올해 2차례 정도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제가 싫어하는 조건. 정치 인맥주로 올라갔던 종목은 어떤지 기업적인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성장성 이런 의미가 없어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네. 가치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연결고리에 있고 앞으로 이런 발판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개별주 종목군들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1년 사이에서 3번 정도 여기에 따라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렇습니다. 이게 그 신종 작전 세력들이 요즘에 포탕 써 이제 문점에서 지금도 와요. 하물며 그래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기업을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지금도 오고 있는데 하물며 이 종목 같이는 6월달인가요? 5월달, 6월달 정도에서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었어요. 특정 다수인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문자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그대로 회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또 이런 이제 부정 다선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거론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싫어하는 조건 중에 네. 그 얘기했던 이제 부분이었어요. 정말 거요? 앞으로 나름대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커 나가려고 하면 네. 정말 자치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체가 되고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도 아니 남들이 하는 거 있죠. 네. 화장품 사업도 하고 이 회사는 화장품 사업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일례로 네. 이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돈이 네.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 꼭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꼭 이제 엔터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약간의 비애가 있어요. 이게. 그래요? 네,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약간의 비애가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래서 네. 엔터 사업이라든가 화장품 사업이라든가 여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특출나게 이제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자체가 비용 처리에 들어가면서 비용 자체가 적재로 다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뭐가 있을까? 네. 물론 이제 나름대로 해서 기술적인 저점에서 지금 나름대로 해서 10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1,700개 해당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굳이 이걸 이 봐야 될 정도 해야 이유가 되나? 있을까?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알겠습니다. 예. 디베스 전문가님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올해만 3번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종목은 강점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기식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비용이 적자로 연결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